오늘은 웬만하면 뒤에 41번까지 한번 싹 끝내드려볼게요. 조금 진도 많이 나가니까 웬만하면은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핵심만 짚어드릴게. 자, 문법 중요 문법들이나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비록 공감이라는 게 널리, praise라는 건 칭송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널리 칭송받지만 학자들과 이 figure라는 단어 아셔야 돼요. 이때 figure라는 단어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퍼블릭은 대중이니까 대중적인 사람들이란 소리는 그죠?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다시 학자들과 어떤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칭송받아. 그러니까 공감은 좋은 거지. 근데 뒤에 이런 걸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Not everyone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중에서도 일부는 그러고 일부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흔히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Not everyone은 모두가 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석하는 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을 지지하진 않는다. 이때 부스터라는 거는 서포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공감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죠. critics, 비판가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공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얘는 주어가 지금 복수니까 동사도 s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연히 이제 뒤에 공감의 뭔가 안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공감이라는 것이 save us, 우리를 구하지 않을 거다. 뭐로부터? interpersonal, 이 사람들 간에란 뜻이죠. 사람들 간에, 그죠? 혹은 intergroup, 집단 간의 핵심 갈등이죠.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공감이 갈등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 In fact, 사실은요. 자, 만약에 이런 문장들을 삽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모두가 칭송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게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 그리고 in fact 문장 잘 보시면 잘 봐. in fact란 연결사 들어갔고 they라는 사람들도 결국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니까 이 비판가들을 말하는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갈등으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임팩트 있게 뭔가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썼어? 공감은 만들어. 그러한 갈등을 이거 서치라는 말도 또 그러한이니까 앞에 갈등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거 삽입으로 출제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되게 많죠. 자, 그러한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러한 비평가들은 maintain이라는 단어는 유지하다라는 뜻 말고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비평가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공감이라는 것이 형용사 잘 보세요. 이때 exhausted 쓰시면 안 되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니까요. exhaust라는 단어는 굉장히 소모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진 빠지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exhaust라는 단어가. 다시 이때 exhausted라고 쓰는 건 무조건 감정이라 보시는 거예요. 진 빠지고 막 완전 기진맥진하는 거 있잖아요. exhaust라는 단어는 진 빠지게 만들다. 그래서 굉장히 진 빠지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lead가 2번이라고 얘기한다면 1번이 뭐겠어요? B가 되겠죠. Can lead to burnout. 번아웃으로 또는 무감각으로. 근데 뭐에 대한 무감각? 고통. 이 suffering은 그냥 고통이란 명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to suffer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자체가 고통이란 명사라고. 안 좋은 말 다 써놨어요. 자,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라 주장하느냐? We tend to empathize. 우리가 공감하는 경향이 있대. empathy라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실 때 공감하다는 empathize예요. 단어 아셔야 돼. 우리가 강하게 공감을 한대. 뭐와? 내 집단. 그리고 봐봐. resist가 2번이야. 그럼 1번은 당연히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1번은 empathize가 1번이 되겠고 2번은 resist가 되겠죠. 그러면 공감하기를 거부한대. 공감 안 한대. 누구랑? 외 집단하고. 그리고 심지어 즐기는 경향이 있대죠. 뭐를 즐기는 경향이 있어? 인조이도 사실 tend to enjoy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즐기는 경향이 있어. 뭐를? 외 집단의 고통을. 근데 어떤 상황에서? 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 집단이 고통받는 걸 즐기기까지 해. 이게 약간 공감의 좀 잘못된 그런 어떤 뭔가 전개죠. 쉽게 얘기해서. 공감이 좀 너무 극에 치닫다 보면 내 집단한테만 공감을 하고 외 집단은 오히려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따라서 prescription 처방인데 뭐의 처방이냐?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거. 그럼 생각해봐.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한다라는 건 뭔가 더 많은 공감을 해결책으로서 다시 해결책으로서 더 많이 공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혹은 공감 더 많이 하셔도 돼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prescription은 마이너스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감의 처방이라는 것은 is often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냅니다. 특히나 어떤 상황에서냐면 갈등의 상황에서 말이죠. 갈등이 있는 경우에 공감이라는 건 결코 뭐가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empathy, 공감이라는 것은 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기로 can further, 오히려 더 나아가서 뭐 할 수 있다? encourage, 조장한다라는 뜻이죠. 격려한다는데 뒤에 갈등 나오니까 갈등을 막 부추긴다는 뜻이에요. 약간 안 좋은 말이에요. 여기서 encourage는. 자,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잘 봐. 1번이 encourage, 2번이 force야. 우리를 force니까 몰아넣는다는 뜻이야. 강요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를 강요한다 해도 되는데 우리를 강요해서 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어요? us versus them이니까 우리 대 걔네 이런 식으로 내 집단 대 외 집단의 구도로 몰아넣는 거야. 근데 멘탈리티니까 사고방식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이 막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심각하게, 그죠? 악화시킨다. 여러분 기습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악화시키다가 영어로 뭐죠? 제가 이런 식으로 종종 맥락이랑 비슷한 단어들 한번 여쭤볼게요. 악화시키다가 영어로 뭐죠? 악화가 worse잖아요. 악화시키다는 worse에다 뭐 붙여요? worse는 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단어를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겠죠? Finally, 마침내 even when we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그러면 보세요. 심지어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 공감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dissimilar. 이런 거는 왜 dissimilar랑 similar를 갖고 어휘 문제 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 우리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말 그대로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랑 달라. 그리고 되게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야. 핵심은 지금 여기서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랑 공감하려고 할 때. 그럼 때때로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어. 뭐야? 그들의 경험과 정확하게 공감할 수가 없어. 문장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분사구문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어떻게 내느냐? 분사구문의 문제를 출제하는 가장 뭐예요? 정형화된 패턴은 알다시피 앞에 are 나와 있으니까 마치 병렬 구조인 것처럼 cause라고 내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접속사가 없잖아요.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cause 쓰시면 안 되죠. and cause라 쓰면 모를까? 제 말 이해 가시죠? 문장 끝났으니까 이 cause 못 들어간다고. 그냥 동사 딱 쓰고 병렬 구조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s. 그럼 뭐를 야기해요? 자, 더 많은, 그죠? 그 이상의, 그지? 더 나아간 그런 오해와 좌절을 뭐 한다? 유발하고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사구문의 어법 문제 양자택일 나오는 거든 혹은 뭐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거든 패턴은 항상 문장이 끝나서 분사구문 써야 되는 자리에다가 마치 병렬 구조인 것처럼 ha고 병렬이야 이런 식으로 낙치를 거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공감이 안 좋대요. 특히나 갈등 상황에서. 자, 갑니다. Critics of empathy. 그러면 공감의 비판가들은 주장합니다. 대절이라고. We should give up. 우리가 give up on. 뭐를 포기해야 된다? 공감을 포기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employ. 사용해야 된다. 다른 도구들을. 공감 말고 다른 거 쓰자는 거예요. In pursuit of. In pursuit of라는 거는 이게 pursuit가 추구잖아요. 추구. 근데 추구할 때라고 해석하셔도 되는데 뭐뭐를 위해서야. 그냥 for야 for. 뭐뭐를 위해서. 혹은 약간 뭐뭐를 얻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추구하면서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펄수 뜻 알고 계시면 사회적인 하모니, 사회적인 조화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걸 써야 되냐, 어떤 다른 도구들을 써야 되느냐 이성적인 연민 또는 도덕적 감정들 예를 들면 도덕 감정이라는 것은 fear, 두려움이나 분노나 뭡니까? 부끄러움, 그죠? 혹은 뭐 수치심 이런 것 같은 도덕 감정이란 걸 사용해야 된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감 말고 다른 도구 써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 다시 공감 말고 다른 도구 써. 예를 들면 이성적인 연민 이런 거 몰라도 돼. 예시니까. 이성적 연민 혹은 뭐 도덕적 감정 이거 몰라도 돼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른 도구 쓰는 게 나아 이런 얘기야. 이해되셨죠? 음. 근데 제가 가끔씩 좀 이 문제도 보시면 여기를 해석을 얼버무리잖아요. 그럼 약간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사회적인 하모니, 조화를 위해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뭔가 이런 거를 쓰는 거야. 디스코드 같은 단어를 쓰는 거야. 불협화음 같은 걸 써볼게요. 그냥 영어 단어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 불협화음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시험장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 하모니가 아니라 반대를 써놨어. 불협화음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쌤 그거 뭐 어렵지 않은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자 다른 도구 써야 돼. 어떤 상태, 어떤 때에 불협화음일 때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일 때에 이렇게 해석해버린다고. 그게 아니라 갈등인 상황과 불협화음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석을 자꾸 뭉개면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갈등에 혹은 불협화음의 상황에서 너는 다른 도구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읽어버려. 이건 어휘 문제 나왔을 때 실제로 낚시 걸리시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글의 주제는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핵심 소재가 공감이에요. 그죠? 근데 공감에 대해서 뭔가 마이너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결국에 공감이란 것은 뭐가 아니다?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감은 해결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상황에서요? 갈등 상황에서요. 음, 갈등 상황에서요. 끝입니다. 간단한 지문이었어요. 31번 가봅시다. 문법은 제가 힘줘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고서는 이 정도로 문법 문제 출제될 만한 포인트 제가 방금 분사구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건드려 드릴게요. 자, 불확실성 얘기 나왔어요 지금. 가봅시다. 역설적으로 It is uncertainty that makes us feel most alive.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it 동그라미 치시고 that 동그라미 쳐서 없애시는 거예요. 보통 제가 가주어 진주어는 동그라미 치는데 이런 식으로 없애는 경우는 강조 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얘를 주어로 보시고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근데 사역동사 make니까 동사 원형 들어간 거 확인하시는 거야. 그래서 불확실성은 만듭니다. 우리가 feel alive. feel이라는 건 또 근데 동시에 이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여기 보어 자리라서 형용사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feel alive, 살아있다고 느끼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불확실함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인생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think of, 생각해봐라고 얘기해서 보통 아시다시피 이런 명령문에서 얘는 양자택일로 어떻게 나와요? think야, thinking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당연히 thinking은 될 수가 없잖아. 왜? 뒤에 이 분사구문, 아니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아니라 동명사구 주어가 되려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하잖아. 근데 얘가 동사로 나온 거 사실 주어가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그 뒤에 동사는 없어요, 님들아.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생각해봐. 뭐를 생각해봐? 이벤트, 사건을. 근데 어떤 사건을 생각해봐? That shake you. 자, 너를 흔들어요. 그래서 너를 뭐하게 만들어?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벗어나게 만들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 너를 벗어나게 만들어. 뭐로부터? out of니까 from이에요. 뭐로부터? 너의 일상적인 그런 루틴, 삶으로부터. 루틴은 그냥 삶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너를 벗어나게 해. 너를 흔들어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야. 자, 뒤에 부연 설명하죠. Maybe attending a family wedding, attend. 근데 여러분 attend 뒤에 보시면 뒤에 to 안 나와도 상관없죠? to 없어도 되는 거야. attend는 그냥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니까. 그러니까 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전치사 붙어야 되는 그런 동사들 중에 하나잖아.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이거 자체가. 그럼 네가 어디 참석하는 건데?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 또는 make a big presentation 큰 중대한 발표를 하는 거 또는 going somewhere you've never been have never been이라는 건 여기서 be가 있다라기보다도 가다란 뜻이잖아요. 네가 가본 적 없는 곳에 가는 거. 잘 보시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에요. 네가 가본 적 없는 곳에 가는 것 이런 얘기. 오케이. 지금 잘 보시면 불확실성 얘기를 해야 되니까 뒤에 이제 내용의 흐름을 불확실성이란 걸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불확실성이란 거랑 뭔 관련이 있을까? It's on those occasions that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야. It's on those occasions that 또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쳐서 없애보세요. 선생님 근데 여긴 지금 주어가 아닌데요? 당연하죠. on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 않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뭔데? 부사죠. 얘는 지금 이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구문의 틀에 부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인데 자 on those occasion 즉 그러한 순간 여기서 occasion 순간인데 그러한 순간에 에라고 해석한 거야. 그러한 순간에 time 시간은 느려지는 것 같아. 약간 이거 부사입니다. 약간 느려지는 것 같아. And 그리고 you feel more fully engaged.
fully engage라는 단어가 참여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참여 말고 몰입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몰입시키다기 때문에 여기서 engaged라는 건 몰입하는 이란 뜻이 되겠죠. focused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몰입한다라고 느끼죠. 저거 문법으로 engaging이야, engaged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고 네가 몰입하는 것 같아. The same holds true. 요것도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다. The same goes for, the same holds true. 마찬가지다. 모두 마찬가지다. Experience is risky. 경험이 위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 다시 만약 여기서 if절은 그냥 부사절로 보셔도 돼. 그러면 경험이 위험하다면 위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어떤 위험한 경우냐? 마운틴 클라이밍, 산악이죠. 그러니까 등산하는 거. 혹은 패러세일링. 패러글라이딩이랑 똑같아. 근데 세일링이니까 바다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패러세일링 같이. 그럼 무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들이 your senses are sharper. 너의 감각들이 더 예민해져요. You notice more. 너는 막 더 많은 걸 알아차려. 막 주변의 것들도 막 더 많이 신경 써.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요. Thanks to the release of feel-good chemical in the brain called dopamine. 여기까지. 그러면 뭐 덕분에? 릴리즈를 명사로 썼으면 얘는 분출, 방출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뭐가 분비되고 분출되느냐?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물질. 어디 속에서? 뇌 속에서 말이야. 근데 그게 뭐라고 불려? 이 콜드는 케미컬을 꾸며주는 거죠. 그 화학물질이 뭐라 불려? O형식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 내려온 거야.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만약에 헷갈리시면 여기 이렇게 괄호로 묶는 거야.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의 분비 때문에 You get a greater rush.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 rush라는 단어는 몰려오는 거야. 몰려옴. 여기서 굳이 해석하면 몰려옴. 너는 더 많이, 더 크게 몰려오는 거를 얻는다. 그럼 다시 뭐가 몰려오느냐? pleasure. 즐거움이죠. 더 많이 몰려오는 즐거움을 얻는다. From chance encounters with people than planned meetings. 여기서 chance encounters라는 거 보세요. chance라는 게 형용사로 쓰인 거고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야. encounter는 만남인데 chance는 우연한이라는 형용사야. 여기서. 그럼 다시 우연한 만남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chance는 우연함이야. 우연한 만남. 누구하고? 사람들하고. 그치? then 뭐보다 이때 then은 왜 나온 거야? 비교급 나와야 then 쓰는 거 아니야? 그치? greater 때문에 나온 거죠. planned meetings. 즉 계획된 만남보다도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너는 더 몰려오는 더 많은 몰려오는 그런 즐거움을 얻는다. 그게 다 이유가 도파민 때문이다. 고로 good news 좋은 소식, financial rewards 뭔가 그 돈, 금전적 보상 and gifts 선물이라는 것은 are more enjoyable 더 뭐다 즐겁다. 그죠? 더 즐거워. if 만약에 그것들이 surprises 뭡니까? 이렇게 뜻밖의 일일 때, 서프라이즈일 때가 더 즐거워요. It's why 마지막 It's why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어. 그래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The most popular television shows and movies. 자, 대부분의 인기 있는 TV 쇼라든가 영화는 are the ones. 여기서 ones가 받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shows and movies를 받겠죠. 텔레비전까지 할까요? 그냥 TV shows and movies 그 복수 명사죠. 자, 당연히 어떤 애들이냐? with unexpected. 보이세요? 예상치 못한이잖아요. 예상치 못한 줄거리 반전. 그리고 놀라운 결말. 예상치 못한 줄거리 반전. 플롯이란 단어 아셔야 돼요. 줄거리 반전. 반전이 있다거나 astonishing endings. 뭡니까? 놀라운 결말을 가진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 예측 불가능성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던 것 중에 핵심 소재를 잡아야 되는데 예측 불가능함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지금 여기서 굳이 우리가 명사화 했을 때 보시면 uncertainty, 불확실함이라는 게 있었죠. 불확실함. 불확실함이라고 할까요? 불확실성이라고 합시다. 불확실성. 혹은 이거랑 같은 말을 제가 만약에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할게요. 그럼 uncertainty 말고 예측 불가능성 영어로 어떻게 쓰실 거예요? unpredictability. unpredictability 이거잖아. 예측 불가능성. 이거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이게 같은 말이라고 봤을 때 그게 뭐 한다? 뒤에 보시면
이게 뭐 한다? 화살표로 정리했을 때 이게 삶을 즐겁게 만든다. 근데 이걸 단순히 즐겁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기서 보시면 alive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요 서술이 서로 지금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어 가지고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뭐 즐거움도 나오고 살아있다도 나오고.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즐겁다라고만 나오지 않았어요. 즐겁다라고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왜냐면 다른 말들이 막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잘 봐요. 그러면 지금 처음 문장에서 뭐라 얘기했었어?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든대. 근데 뒤에 보니까 뭐래요? 몰입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대. 저거 그냥 단순히 즐거움 아니죠, 지금 보시면. 그쵸? 그 다음에 감각들이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더 많이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어떻게 되는 느낌이야? 그냥 단순히 즐겁다라기보다도 좀 삶이 강렬해진다라는 거죠. 삶이, 이건 그냥 제가 좀 인위적으로 적을게요.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세요. 삶이 어떻게 되다? 강렬해진다고요. 삶이란 말 빼야겠다. 자,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뭐가? 강렬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강렬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유는 도파민 때문인 거고요. 그러면 님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핵심은 뭐 예측 불가능성이나 혹은 뭐 불확실성 이건 어렵지 않은데 뒤에 서술을 만약에 어떻게 써놓을 거냐 주제 제목을 할 때 그때 이제 저는 지금 강렬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강렬한이란 말을 실제로 서술형으로 어떻게 쓸까?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온갖 좋은 말, 온갖 이런저런 말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강렬한이란 형용사에서 이제 명사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강렬한은 영어로 intense죠. 그죠? 강렬함이라고 한다면 intensity예요. 물론 선지를 구성할지 않을지 몰라.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선지에서. 음, 뭔가 삶이 강렬해진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다음 32번 가볼게요. 일단은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은 35번까지 하고 쉴게요. 조금만 힘내봐요. 1차로 잠깐 쉬는 시간 갖는 건. 오늘 웬만하면 좀 한번 쭉 훑어드려야 그래야 주말에 할 때 조금 수월할 것 같아. 자, 32번이에요. 자, great 보이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great strength. 여기서 great strength는 큰 힘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advantage, 장점이에요, 장점.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의 장점은 대절입니다.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우리말로도 인센티브인데 좀 한문으로 하자면 유인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유인책이냐? 4 플러스 명사 보이시죠? 이거 의미상주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의미상주어. 그러면 개인들이 reveal, 드러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개인들이 드러내도록 하는 유인책이에요. 뭐를요? 자기 지식을 드러내게끔 하는 유인책이에요. Through their behavior. 뭐로요?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 그러면 결국에 시장 메커니즘에서 시장주의에서는 개인들이 뭐 한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뭐를 드러낼까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stand in contrast to many strategic situations. 여러분 생각해봐. stand는 서 있다인데 여기서 굳이 뭐 서다라고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있다 정도인데 자, 이것은 뭐다? in contrast to니까 말 그대로 대조적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냥 stand를 그냥 비동사처럼 보시는 거야. 이것은 뭐다? 대조적이다. 뭐 많은 전략적 상황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많은 전략적 상황에서는 뭔가 앞서서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략적 상황에서 안 드러내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그런 뭡니까? 그 negotiation, 협상, 그지? 정치적인 그런 협상의 경우에 봐봐요. 지금 이니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니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 완전하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얘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 당연히 많은 전략적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많은 전략적 상황들에선 봐봐요. It is wise. 뭐가 현명한 거야? 가주어진 조니까 뭐가 현명한 거야? Not to. 당연히 뭐뭐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거야. 그럼 뭐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거야? Let the other side know. 뭐야? 여기 오형식이니까. 그지? The other side. 상대편이 알게 하는 거잖아. 근데 not이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거란 뜻이죠. 다시 한번. 상대편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게 현명한 거야. 알지 못해야 된다고. 뭐를요?
what one's true preferences or production capacities are. 여기 해석하시는 거. 잘 봐. what은 지금 앞에 선행사 없어요. 그죠? 뒤에 문장 보니까 비동사 뒤에 보어 없죠. 명사 없어요. 불완전한 절입니다. 그래서 명사 절이고 해석하는 방법은 what, 무엇인지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의 진정한 선호라든가 혹은 한 사람의 진정한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를 상대편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앞에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드러낸대잖아요. 시장주의에서. 이해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드러내는 것과 그 반대는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것이잖아. 오케이. 그럼 지금 잘 봐야 돼. 우린 지금 시장 메커니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장 메커니즘은 정치적인 이런 협상과 같은 약간 전략적 상황과는 달라요. 자,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가봅시다.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이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잘 봐. 주어 나왔어. 그럼 동사 어디 있는지 봐줘야 돼. That clears on the spot. 여기까지가 대절이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on the spot이라는 거는 바로바로라는 부사예요. 바로바로. 클리어 되다란 자동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야? 바로바로 다 팔려버리는 소리예요. 다시 여기서 클리어라는 건 다 팔리다로 해석했어요. 다 팔리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다 팔려버리는 그런 완전 경쟁 시장은 leaves no room. room이라는 건 공간이라 해석해도 되지만 여기서 여지야. 여지가 없다.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뭐에 여지를 남기잖아? For such strategies. 그러한 전략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게 문장 순서 삽입의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략. 그럼 생각해봐. 그러한 전략이 뭐죠? 앞문장이랑 붙이는 거야. 여기서 그러한 전략이 뭘까? 그럼 대답해봐. 이거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앞문장이랑 붙여야 되니까. 당연히 숨기는 거가 되겠죠. 숨기기라고 할게요, 그냥. 됐어요? 숨기기. 그럼 이 문장은 만약에 삽입하라 그러면 숨기기 뒤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한 전략이라는 건 숨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이라는 건 시장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시장 메커니즘 아닙니까? 근데 시장 메커니즘에서 드러낸다며. 응? 시장 메커니즘이니까 시장 메커니즘에서 드러낸다며요. 숨기지 않는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 안 통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전략이란 건 숨기기가 안 통해라는 소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되셨어?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prices are not sticky. sticky라는 말 여기서는 고착되어 있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끈적끈적한이잖아. sticky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붙어 있다니까 고착된이라고 봅시다. 가격이 고착된 게 아니라면 자, 부연 설명에 as many models assume 많은 모델이 가정하는 것처럼 뭐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가격이 고착적이지가 않으면 individuals adapt their behavior. 개인들은 사람들은요. 뭐 해요? adapt니까 조정합니다. 적응하는 거랑 같은 말이야. 자기 행동을 조정합니다.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자, 문장 끝났고 뒤에 뭡니까? 부사절이니까 뭐 할 때마다 their preferences or circumstances change. change 여기서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기 선호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예요. 다시 자기의 선호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조정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이죠.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이 문장만 갖고 보지 마시고 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이 문장. 근데 제가 뒤에까지 하고 올라와서 설명드릴게. 요거 한 문장만 띡 하고 보기 힘들어. 자, they stop buying items. 여기까지요. 자, 그들은 뭐 하는 걸 멈춰요? 물건을 구매하는 걸 멈추죠. 어떤 물건들? That do not satisfy. 충족하지 않는 물건들. 뭐를요?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않는 물건들은 구매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stop selling.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멈춰. 그러니까 구매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해요. 뭐를요? 물건들을. 근데 어떤 물건이요? That do not provide them with optimal gains니까. 봐봐. provide A with B 구조예요. provide A with B 구조. A에게 B를 제공하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쌤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게 쌤 provide A with B라고 했을 때 요거 지금 수거라고 하시면서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provide는 원래 4형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provide A, B라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둘 다 돼요. with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형식일 때니까. 그럼 다시 그들에게 optimal gains니까 최적의, 즉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물건은 판매하지 않아요. 문장에서 끝났죠.
자, 그러면서 maybe 아마도 스위칭 전환할 거예요.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전환합니다. 뭐로요? 생산으로. 뭐의 생산? 다른 물건의 생산으로 전환할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필요를 충족하지 않는 물건은 구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gain, 뭡니까?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 물건은 팔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다른 물건으로 전환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설명할게요. 마지막 문장까지 하고. If they have motivational problem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동기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자, 동기적인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이해가 안 가시면 빼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걔네가 뭐를 갖고 있다면 이런 동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 falling into denial about the fact that there's no demand for their products. 봐봐요. 여기서 그 falling into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denial이라는 말이 뭐예요? 부인 혹은 거부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부인 혹은 부정 혹은 거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게요. 부정하다, 즉 부인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falling into라는 건 거기에 빠지는 거니까 쉽게 해서 그냥 부정하다, 부인하다라고 해석해도 돼. 거기에 빠지는 거니까. 근데 뭐에 대해 부인하는 거냐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냐면 that 여기 잘 봐. 이거 동격의 대시예요. 뒤에 문장 완전 해야 돼. There's no demand for their products. 자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이상 없다. 다시 한번. 실제 팩트는 자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 그런 어떤 팩트에 대해서 부정을 한단 말이죠. 제 말 이해가요? 부정을 해요. 근데 부정을 한다가 뭐야? 앞에서 언급한 이런 동기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걔네가 어떤 동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동기적 문제가 뭐냐면 빠지면서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지면서 그러니까 빠진다라는 건 부정하는 것에 빠지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면서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다시 fall into는 빠지다지만 직역을 세게 하시면 약간 꼬이니까 그냥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야.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기 제품이 지금 수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어떤 동기적인 문제를 얘네가 지금 갖고 있다면 market reveal to them. 잘 봐. to them 괄호로 묶어 이렇게. 자, 시장은 그들에게 뭐다 드러냅니다. 그것도 때때로는 in quite brutal ways. brutal이라는 단어 외우셔야 돼요.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대절을 여기서부터 reveal의 목적어예요. 이거 명사절 접속사예요. 이거 명사절 접속사야. 그럼 다시 시장은 그들에게 뭐를 드러내느냐? They better accept this fact. 보다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더 받아들이는 게 더 낫다라는 사실을 시장은 드러낸다고요. 잘 봐. 이거 문법 문제 내가 만약에 문법 문제 기가 막히게 내는 거 한번 보여줄게. wayes를 냈어요. wayes를 냈어. 근데 선생님 ways 뒤에 how는 못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that을 쓰잖아 보통. 근데 이때 that은 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때 that은 지금 reveal의 목적어잖아요. 헷갈리시면 여기를 다 지우시는 거예요 지금. 얘네 다 뭐니까 부사니까. 제 말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문제 어떻게 내요? 내가 이거 5번 이렇게 해놓고 뭐로 되는 거야? 이거 in which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요. 보이세요? 틀렸죠? 근데 뒤에 문장 완전한데요? 이러잖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reveal의 목적어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이해 가세요 여기? 이거 내가 봤을 때 내면 기가 막혀요 이거. 왜요? 님들 단편적으로 생각하니까. 해석이 필요해요. 여기 이거 문법 문제 풀려면요. 이건 제가 문제 풀 때 한번 더 설명할게요. 지금 문법은 그렇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세 문장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봐. 지금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요. 시장이라는 게 드러낸대요. 그죠? 다시 시장이라는 건 드러낸대요. 뭔가 숨기지 않는데요. 그쵸? 근데 지금 어디서부터 약간 이해가 안 가? 지금 여기서부터. 가격이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은 행동을 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가격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다. 가격이 고정적인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만약 헷갈리면 그냥 여기다 하세요. 그냥 여기다 보세요. 아니 개인이라는 건 결국에 선호나 상황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바꾸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잖아. 그냥 사고 싶은 게 아니면 안 사고 그다음에 팔고 싶으니 않으면 안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동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 결국에 사람들이 행동을 바꾼다, 즉 조정한다라는 자기 행동을 바꾼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행동을 바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이거죠. 안 팔아. 또는 안 사. 그리고 뭐 해?
다른 거로 넘어가. 스위치해. 그럼 여기서 지금 조정하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안 팔아, 안 사, 그냥 바꿔, 전환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얘기를 그럼 어떻게 붙이셔야 되냐면, 이 얘기를 어떻게 붙이셔야 되냐면,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에 정보를 드러낸다라는 그 주제에 붙여서 보시는 거예요. 시장은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요. 근데 시장이 다 드러낸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결국에 행동을 바꾸잖아요. 안 팔아 혹은 안 사. 이런 식으로 행동이 바뀌잖아. 그냥 드러난다고 하니까 그 사실이. 약간 느낌 오세요? 어. 안 드러내는 거면 행동이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죠. 근데 시장은 드러내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 얘기하냐면 동기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얘의 수요에 대한 얘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거든. 이해가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이야. 즉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사람들이 안 사. 근데 그거를 자꾸 부인해. 약간 어떤 느낌이야? 골목 식당 같은 데서 왜 솔루션이 왔는데도 그냥 자기 거 고집하는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럼 지금 뭐해? 부인하고 부정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시장은 알려줘. 시장은 다 드러내잖아. 근데 어떻게 되겠어? 그것도 꽤나 브루터 웨이즈니까 꽤나 잔인한 방식으로 어떻게 돼?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라는 걸 시장은 드러낸단 말이야. 시장은 숨기지 않아요. 다 드러내거든요.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럼 질문. 시장이 드러낸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대차게 망하게 만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으면 사실상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월세도 못 내고 빚이 늘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경제적으로 완전히 뭐가 되겠어요. 망하게 만들어 주겠죠. 자, 이렇게 합시다. 정리하면요. 시장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드러내요.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온 말이 이거잖아요. 그죠? 드러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를 드러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뭐를 드러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뭐냐? 선호. 일단 선호 들어가셔야 돼요. 응? 선호. 혹은 정보.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숨기지 않아요. 내게 맛이 없고 사람들의 수요가 적다라는 걸 숨기지 않아요. 어? 마치 나라에서 아니 시장주의인데 누가 막 나라에서 왜 품질도 안 좋은데 그런 거 막 사주고 하는 거는 시장주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님들아. 경쟁에서 밀렸으면 사실 도태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장의 논리상.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100건씩 누가 사줘, 나라에서 사줘. 그건 나라에서 사는 거지 실제로 시장주의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내가 사람들의 수요를 얻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다시 정치 협상 제가 여기서 기습 질문 정치 협상 같은 거는 시장주의처럼 정보나 이런 것들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뭐 하는지를 남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치 협상 같은 건. 그러니까 그건 드러내지 않아요. 정치 협상 같은 건. 근데 시장이란 건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응? 이해되셨어요? 응.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지문은 33번 가봅시다. 자, dictionary definition. 사전적 정의라고 나와 있네요. 사전적 정의는 끊임없이 이거 수동태로 쓰여 있는 거 보셔야 돼요. 정의는 수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되는 거죠. 수정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up with. keep up with라는 거는 뭡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쫓아가다 따라가다. 뭐를요? Changing uses. 이거 uses 명사죠. 사용 혹은 용례. 그래서 용례와 지식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용례와 지식을 뭡니까? 쫓아가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수정됩니다. 사전적 정의라는 것도 뭔가 그냥 디폴트 값이 아니라 계속 수정이 되는구나. In Roman times, 자, 로마 시대에 addict란 말. addict라는 분은 아시다시피 addiction, addicted 뭡니까? 중독이잖아. 근데 addict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who were unable to pay their debts. 보이세요? 자기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And gave themselves.
as slaves to their creditors. 뭡니까? 여기서 gave themselves라는 거는 주다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준 거야. 누구한테? 채권자, 즉 빚을 내가 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자기 스스로를 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그것도 노예로서 자기 스스로를 줬다? 이거는 그냥 뭐뭐가 됐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제 말 이해가요? 자기 스스로를 이 채권자한테 넘겨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뭐뭐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노예가 되었다는 소리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The word. 자, 그 단어는 결국에 came to be associated with. come to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오다가 아니라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게 되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됐어? be associated with니까 뭐뭐와 연관 지어지게 됐어요. 다시 뭐뭐와 연관이 있게 됐다고요. drug dependency. 뭡니까? 약물 의존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약물 의존과 연관되게 되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약물 의존이랑 뭔가 이렇게 좀 연결됐는데 one becomes a slave to one's addiction. 그럼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은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뭐에? addiction이라는 거는 결국 중독 혹은 중독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중독 혹은 중독된 것. 한 사람은 자기가 중독된 것에 노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단어 또 얘기하네요. 순서로 냈을 때는 그냥 단어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다. 깔끔하게, 그지? addiction 나왔고 그 다음 husband 나왔으니까. 자, 남편이라는 말은 원래 refer to 뭐를 가리켰어요? refer to being a homeowner, 주택 소유자가 되는 걸 가리켰죠. 이 refer to는요, 알아두세요. refer 다음에 to 없으면 안 돼. to 반드시 있어야 돼. refer만 쓰시면 안 돼요. refer to까지 쓰셔야 돼. 가리키다예요. being a homeowner, 이거 to 부정사 아니니까 당연히 동명사 쓰셔야겠죠. 집주인이 된다는 걸 가리켰고 it had nothing to do with, 이거 아시죠? have something to do with는 뭐뭐랑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 nothing to do with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해 주셔야겠네. 자, 그것은 뭐랑 관련이 없느냐? being married, 결혼하는 거, 그지? 결혼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아니 원래 husband라는 건 집이 있냐 없냐 얘기였는데 이게 뭔가 결혼을 나타내는 말이 된 거죠. 그런데 but because owning your own property, 이거 지금 동명사구 주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너만의 뭡니까? property, 재산, 그지? 너만의 재산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made it more likely, 보이십니까? 여기 made it more likely. 그럼 더 가능성 있게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시 들어갔고 뒤에 사실상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뭐로 보시는 거야?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made it more likely, 더 가능성 있게 만들었다를 한꺼번에 치세요. 뭐를 더 가능성 있게 만들어? You'd find a mate. 네가 배우자를 찾을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었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때 드는 조동사예요. would 혹은 could. 그래서 the word eventually came to mean, come to는 뭐뭐 하게 되다라 그랬어. 그래서 그것은 이 단어는 결국에 뭐를 의미하게 되었다. A male, 남성인데 who has been wed. 그죠? wed는 wedding 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has been wed는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has been married라서 똑같아. 자, 1605년에 11월 5일 날 이 사람은 try to blow up, 날려버리려고 그랬어. 뭐를? British Parliament, 영국 의회를. He was captured and put to death. 님들아, 여기서 put 있잖아. 이거 put은 놓다라는 능동이 아니에요. 여기가 he was put to death예요. 그는 어떻게 됐다? 사형 선고를 당했다라는 소리. put somebody to death야 원래는 능동으로 쓸 때. put은 put이 pp잖아, 님들아. 내 말 이해가? 그래서 he was put to death니까 그는 사형 선고를 혹은 처형 당했다 이런 소리죠. 자, loyalist burned his effigy. 보이세요? 로열리스트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국 그 정치에 있어서 그 영국 정치를 뭔가 이렇게 굳건하게 유지시키는 사람들을 로열리스트라고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burn his effigy, 뭡니까? 그를 닮은 인형을 불태웠고, 그리고 그 인형 was they nicknamed the guy라고 했어요. the guy. 근데 보세요. 쌤 뒤에 문장 완전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오형식이니까.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그러면 여기다 못 쓰면 안 되는 거야. that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불완전한절이니까. 마치 쌤 동격이 대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 뭐라고 별명 붙였다고? The guy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럼 생각해봐.
수세기가 지나고 나서 the word 단어는 lost its negative connotation 부정적인 함축 의미를 잃었어. and 그리고 a musical named Guys and Dolls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name이란 단어 동사로 이름 짓다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이는 거야. 근데 오형식의 수동태다 보니까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가 내려온 거죠. 그러면 요런 이름을 가진 다시 한번 요런 이름을 가진 뮤지컬이 다시 한번 Guys and Dolls라는 이름을 가진 뮤지컬이 ran on Broadway. 뭡니까?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되었다. run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시다시피 자동사예요. 그래서 운영하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 뮤지컬이기 때문에 뭐야? 상연되다. 상연이 뭔데요? 틀어진다 소리죠. 그러니까 공연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 in American slang, 미국의 슬랭, 속어에서 그 흑인들이 되게 많이 쓰는 bad means good, 나쁜이라는 말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ad means good. 특히나 이제 bad는 흑인들이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약간 여자들한테 많이 쓰죠. bad girl. 그러면 나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cool means great. 멋진. cool이라는 건 멋진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wicked means excellent. wicked는 탁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into the future. 자, 그럼 만약에 transport란 단어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동하다. 그러면 너 여기서 이동하다가요. 이동시키다가 되는 거예요. transport는. 너 스스로를 이동시키는 거니까. 네가 만약에 너 스스로를 어디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야? 100 years into the future니까 100년 후 미래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you would find yourself confused. 여기 오형식이니까 보세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여기 왜 PP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confuse가 뭔데요? 혼란을 주다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지금 confused는요. 다시 내 스스로가 뭐 하는 거야? 혼란을 겪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PP 쓰셔야 돼요. 내 말 이해가요? 그러면 너는 너 스스로가 혼란스러워지는 걸 발견할 것이다. 뭐에 의해서? By your grandchildren's speech. 너의 뭡니까? 증손자의 말에 의해서. Because 왜냐면 그 이유가 뭐겠어? Language itself. 여기서 itself 해석 안 해도 돼. 언어라는 것은 is an ever-changing reflection of human invention. ever change. 끊임없이란 뜻이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reflection. 반영물이기 때문에. 됐어요? 뭐해? human invention. 이게 발명품이라 해석하면 이상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정도로 약간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에 뭔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영물이다. 그럼 쉽게 해서 뭐 한다? 언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럼 결국에 다시 이 지문 정리하면 언어라는 건? 그죠? 지금 보니까 처음에 사전적 정의라고 얘기해서 뭔가 소재를 사전적 정의로 잡아야 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언어라는 건 글을 다 읽어보니까 정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 소리인데 만약에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면 지금 이 사례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도출해 봤을 때 언어라는 것은 뭔가 끊임없이 바뀐다는 건데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 사회 혹은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음. 그리고 만약에 제가 헷갈릴까 봐 얘기할게. 반영이라는 말 이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반영해 그러니까 언어가 끊임없이 바뀐다라는 건 반영해. 뭐를 반영해? 인간의 뭐를 반영해? 여기서 인간의 뭔가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얘기했어. 인간의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뭔가 계속 살아가고 만들어내는 건 저는 이게 발명품이 아니라요. 이거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 발명이라고 해서 자꾸 해석하지 마시고 만든다라고도 해도 이상한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인간의 액티비티, 인간 활동 같은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거, 그지? 인간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음. 요거 의미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렸어요. 발명품만 이상해. 34번 가봅시다.
앵커링이에요. 자, 그러면 앵커링이라는 용어는 도입되었죠. introduce니까 도입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 도입됐느냐? 롤랜드 바르트, 이 사람에 의해서 도입됐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observe that, 대절을 관찰했죠. 대절이 뭐냐? text is often used. 자, 텍스트가 사용되더라. 근데 어디서? 이미지 옆에서. His focus was on photographs. 자, 그의 관심 혹은 집중은 사실 사진에 있었다. 근데 이거 괄호로 묶여 있는 건 빼고 보세요. To confine meaning, 뭐 하기 위해서? 의미를 한정하다. confine 한정하다예요. 원래 confine은 구금하고 가두는 거잖아요. 한정하다.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게 앵커링이래. 오케이. 다시 한번.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텍스트라는 것이 이미지 옆에 쓰여서 의미를 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앵커링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의미 고정이에요, 님들아. 의미 고정이란 뜻이야, 이게. 근데 이게 약간 학술적인 용어로 그냥 앵커링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자, 갑니다. Of all possible literal and implied interpretations of an image could elicit.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까지인데 오브는 전치사예요.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고 오브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야. best of the best라고 할 때 뭐뭐 중에서잖아요. 모든 가능한 뭡니까? 이런 리터럴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야. 글자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literally라는 말이 글자 그대로의라는 뜻이죠. 글자 그대로의 혹은 implied, 그러니까 함축된 해석 중에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an image could elicit이라는 여기가 불완전한 절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 꾸며주는 거라 보셔야겠어요. illicit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illicit은 이끌어내다, 도출하다라는 뜻이에요. draw랑 같은 말이야. 이끌어내다. 그럼 다시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글자 그대로건 또는 함축된 이건 해석 중에서 text, 텍스트는 with point, 향하게 할 거다. 포인트가 향하게 만들다야. The viewer, 보는 사람을 어디로 향하게 할 거다. A desired specific direction, 즉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 거다. 당연하죠. 그게 앵커링 효과니까. 그렇게 보게끔 만드는 거니까요. 같은 사진이어도 사실 다른 텍스트에 따라서 뭐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쉽게 얘기하면요. 자, 갑니다. In advertising, 광고할 때 in ing는 뭐뭐에 있어서라 해석하셔도 되지만 뭐뭐 할 때인 걸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광고할 때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The symbolic message, 뭡니까? 상징적 메시지는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식별이 아니라 해석을 유도한다. 저 같으면 저는 요거를 밑줄 쳐서 하미추로도 냅니다. 저 같으면 이거. 자, 식별이 아니라 해석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저 같으면. 글을 다 이해해 보시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The viewer is not asked. 다음 문장에 나올 거니까 좀 보세요. The viewer is not asked to recognize what they see. 봐봐, not a 법비 구조예요. 이거 지금 3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겁니다. 자, not asked but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보는 사람이라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ask가 요구하다니까 요구되지 않습니다. 뭐 하도록 요구되지 않느냐?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것을 식별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식별하는 게 아니야. 보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보는 걸 식별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understand, 이해하는 거죠. Why they see it and what it means to them. 왜 자기들이 그거를 보는지와 그리고 what it means to them. 그것들이 자기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오케이. 결국에는 이런 얘기예요. 식별이라는 얘기는 사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물 그 자체. 저건 저거야. 근데 우린 지금 저게 저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님들아. 제 말 이해 가세요? 사진에 있는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야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해석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사실상 의미나 맥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의미랑 맥락을 봐야죠. 자, 고로
by combining images with text.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advertising, 광고는 produces symbolic meaning, 당연하죠. symbolic meaning,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상징적 의미는 that is accurate and specific,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죠.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그리고 richer on the other. 여기서 richer on the other는 봐봐, 뭐가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richer 뒤에 빠져있는 건 뭐겠어요? richer 하고 나서 뒤에 보시면 더 풍부한 symbolic meaning이 되겠죠. 여기 빠져있는 건 symbolic meaning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뒤에 분사구문이 따라서 adding depth and eliminating breadth of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s. 봐봐요. 깊이를 더하고요. 다시 한번. 더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서 깊이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eliminating, 뭡니까? 제거합니다. 뭐를요? 폭이요. 뭐의 폭이냐? rational,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에 깊이를 더하고 폭은 제거한다. 자, 생각해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에 감정적인 솔직히 감정적인 형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의 깊이는 높아지고 폭은 제거한대. 폭은 없애면서 깊이는 깊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지금 함의 추론 냈을 때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잘 봐. 의미의 폭이, 제가 이거 설명할게요. 의미 폭이 넓다라는 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의미의 폭이 넓다. 그러면 의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요. 다시 의미의 폭이 넓다라는 건 의미의 범위가 넓다라는 뜻이고, 의미의 범위가 넓다라는 건 뭔가 답이 딱 떨어지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모호하죠. 뭐가 모호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요? 폭이 넓다라는 건 뭔가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뭡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의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폭이 넓다라는 건. 이해되셨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이거 어휘로 낼 때 이 지금 뿔마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휘로 낼 때 보시는 거야. 깊이는 더한다. 깊이는 더 깊게 만들고 eliminating, 제거한다. 이런 말들을 갖다가 어휘로 냈을 때, 반의어 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겠죠. 제 말 이해 가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앵커링이라는 건 정확하게 뭡니까? 그 앵커링 한 대로 뭡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깊이는 깊어지는데 폭은 없애는 거야. 아예 딴 방향으로 새지 못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조금 더 가보죠. 헤드라인. 광고의 헤드라인이에요. 애드니까. 광고의 헤드라인이라든가 광고의 태그라인. 끝맺은 말을 말하죠. 이게 direct the reader. 봐봐요. 독자를 향하게 합니다. 안내한다는 소리죠. 가이드랑 같은 말이야. direct라는 건 안내한다는 소리예요. 향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through the intended meaning. 그쵸? 뭐를 통해서?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뭐예요? 그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가이드하고 다이렉트 한다고. So that. 그래서 뭐 하도록요? The reader avoids some and receives others. 그럼 봐봐. 독자는 어떤 거를 피하게 되겠고 그 다음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게 뭐겠어요? 어떤 것들은 피하고 즉 마주치지 않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의미는 생각해봐. 앞에 문장 했던 거. 의미는 깊어지고 폭은 없앤다며. 그죠? 모호함은 없어지고 구체성만 남겠죠.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그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남겠죠. 느낌 약간씩 오세요, 님들? It remote controls. 원격 제어죠. 우리 리모컨 할 때. 그것은 원격 제어합니다. 뭐를? The reader, 독자를 어디를 향해서? The meaning, 의미를 향해서. 근데 어떤 의미인데? Chosen in advance. In advance라는 건 미리, 사전에란 뜻이에요. 미리 사전에 선택된 의미를 향해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답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의도한 사람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앵커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떠세요, 님들? 이해 가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다시 읽어봐야지 충분히 님들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가지고 바로 뭔가 이거를 빡 와닿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복습을 하셔야 될 건데 다만 그래도 복습하실 때 제가 어 조금 이해가 잘 가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자, 주제를 한번 볼까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주제. 주제는 당연히 앵커링이에요. 주제는 당연히 앵커링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앵커링이 뭐다라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앵커링이라는 건 님들아 일단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이에요. 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이미지랑 텍스트랑 결합하는 게 앵커링이야. 그럼 제가 약간 짤막한 퀴즈를 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해석의 자유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골라보세요. 해석의 자유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쵸? 해석의 자유는 줄어들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할까? 보는 사람이니까 수용자라고 할까요? 그냥 수용자를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의미가 의도된 의미입니까? 아니면 뭔가 즉흥적인 의미입니까? 당연히 의도된이죠. 내 말 이해 가요? 음. 저는 이 지문이 어휘 대비하셔야 되는 거. 이거 주제를 물어보는 거는 솔직히 쉬워요. 딱 내기는 쉬운데 어휘 반이어 내는 거요. 그리고 각각의 문장에서 함의추론 내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내는 거 있죠. 그거 대비하셔야 돼요. 함의추론은 문제를 풀어내느냐 답을 맞추느냐 보다도 제가 지금 어떤 문장 하나를 짚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주제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게 쌤 앵커링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각각의 문장이 어떤 뜻으로 쓰인 건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질문만 더 할게요. 혹시 막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잠깐 뭐 뭡니까? 물 마시고 오시는 거나 이런 건 자유롭게 갔다 오세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없네요. 자, 35분은 문장이 짧죠? 그래서 가볍게 좀 흘러가듯이 잠깐 이렇게 그 중간에 라디오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large mass. 라디오처럼 들으려고 했는데 mass가 나와버리네요. 질량이죠, 질량. 자, 큰 질량이란 건 예를 들면 어떤 거요? 태양 같은 큰 질량은 bend, 휘어지게 만들다라는 동사예요. 이거 왜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bend가 휘어지게 만들다. 뭐를요?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자, Newton's theory, 뉴턴의 이론은요. 보시면 makes no such prediction. 그러한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뉴턴의 이론은 그런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가 무슨 말이에요? 시공간의 휘어짐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휘어짐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그런데 근데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대요. This bending of space-time 이런 시공간의 휘어짐은 leads to phenomena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느냐면 such as gravitational lensing 그죠?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해요. 이거 렌징이란 걸 렌즈 효과라고 하는데 중력 렌즈 효과와 같은 그런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걸 초래한대. 자, 뒤에 where 나왔어요. 님들 잘 봐야 돼. 굳이 장소가 아니지만
이 중력 렌즈 현상이란 게 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이고 관계부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요? 완전한 절이 나오겠죠. The light of a distant stars. 주어가 light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별의 빛이 다시 한번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빛이 appears to be in different location.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다. 뭐 할 때? When they pass by a large mass. 걔네가 뭐 할 때요? pass by니까 지나갈 때요. 어딜 지나가는데요? large mass, 거대한 질량 옆을, by가 뭐뭐 옆이니까 거대한 질량 옆을 지나갈 때, 예를 들면 그 거대한 질량이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 옆을 지나갈 때 뭐 하는 것 같다?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바로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거예요. 중력 렌즈 효과가 뭔지에 대한 뭡니까? 부연 설명이에요, 이거. 중력 렌즈 효과가 뭔지에 대한 부연 설명. 진짜 재미없죠. 저도 진짜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거 제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자, we don't normally see this lensing. 우리는 보통 이런 렌즈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because 왜냐면 stars are not visible during the day. 당연하죠. 낮 시간 동안에는 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보시면 when the sun is out 다시 얘기해서 이때 when절 나와 있는 거예요. 태양이 out이니까 뭡니까? out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 그대로 태양이 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 out이라는 건 sun is out은 태양이 떠 있다, 해가 떠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네. 해가 떠 있다. 밖에 나와 있다. 음. 자, 그래서 태양이 떠 있는 다시 한번 태양이 떠 있는 그런 낮 시간 동안에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렌즈 효과라는 거를 보통 보지 못해. but 그런데 a solar eclipse 뭡니까? solar eclipse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일식이죠. 1919년에 있었던 일식은 allowed 오형식이니까 이렇게 잘라줘야 돼. 과학자들이 뭐 하는 걸 허락했다. 과학자들이 뭐 하게 했다. 관찰하게 했다. 뭐를요? What the sun's gravity was doing to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뒤에 불완전한 절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what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거예요. 어디가 불완전한데? do 뒤에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태양의 중력이 to the light이니까 빛에. 근데 어떤 빛이냐면 from distant stars. 멀리 떨어져 있는 별로부터 오는 이 빛에 태양의 중력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과학자들이 관찰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냥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얘는요. The stars around the sun. 태양 주변의 별들은 appear to have moved from their normal positions in the night sky. 갑시다. 태양 주변의 별들은 뭐 하는 것처럼 보였냐면요. have moved. 여기 to 부정사가 to move 아니고 to have moved라 써있으니까 생각해봐. 움직이는 것 같았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가 아니라 움직였던 거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움직였던 것. 움직였다. 움직였던. 이동했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동했던. 얘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한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일어난 거고. 자, 그래서 태양 주변의 별들은 움직였던 것처럼 보여요. 뭐로부터? 정상적인 위치로부터. 밤하늘에 정상적인 위치로부터 이동했던 것처럼 보여요. The shift was much larger. much라는 건 훨씬이란 뜻이죠.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서 비교급 수식부사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동이라는 것이 이 이동은 훨씬 더 컸습니다. 뭐보다? Newton's theory predicted. 뉴턴의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어. But 그런데 exactly in the positions predicted by Einstein's theory. 보시면 predicted는 그죠? 여기죠. 그래서 exactly in the position,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건데 어떤 위치에 있었다?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해서 예측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아인슈타인의 예측이랑은 일치했다라는 소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옳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실 거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약간 뭡니까? 막 그 깊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긴 좀 그만큼의 지식은 없으니까요. 자, 근데 결국에 이 지문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휘어짐, 다시 얘기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지 않습니까? 정리해봐요. 중력 렌즈 현상. 이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결국에 얘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것이 결국에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뉴턴은 틀렸고 아인슈타인은 옳았다. 분석본에 보시면 그 사진을 그러니까 다시 해서 이 지문 이해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사파를 넣어놨으니까 사파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오늘 드릴 거예요. 음. 오케이.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 더 깊게 뭐 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처리합시다. 자, 36번으로 가시죠. 죄송해요. 오늘 그냥 쭉 갈게요. 자, we're naturally. 우리는 원래가요. naturally 자연스럽게라고 해석하시면 약간 어색할 수 있어서 우리는 원래가 be wired. 자, 요거 좀 알아두세요. be wir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조직하기로 되어 있다. 뭐를요? 세상을 위계로. 자, 원래 세상은 위계로 조직화된대요. We do this.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해요? 왜요? To help. 자, help 뒤에 삼형식으로 쓸 때 뒤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Make sense of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는 소리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make가 1번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 Maintain our belief. 우리 신념을 유지하고 and generally feel better. 기분이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는 소리죠. 오케이, 다 동사 원형으로 병렬했습니다. But when someone infringes on our place in the world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it works. 봐봐요, 여기까지 끊었어요. infringe란 단어 좀 아셔야 돼요. 이거 침해하다예요. 침해하다가 infringe 말고 아셔야 되는 거. 침해하다, 위반하다, violation이란 단어. 자,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를 침해했어요? Place in the world.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침해했고, 그 다음 이해를 침해했어요. 뭐에 대한 이해요? How it works. 이때 이시 받는 건 세상입니다. 그죠? In the world. 그 세상이 돌아가는, 즉 세상이 작동하고 돌아가는 방식 혹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침해했을 때 we react without thinking.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오케이? 자, 세 문장 읽었는데 이 세 문장이 서로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느낌이죠. 핵심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계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위계. 위계가 핵심 소재예요. 위계라는 것이 우리가 위계라는 걸 통해서 세상 이해, 신념 유지, 기분 좋아져 하는데 침해당하면 뭐 한다고? 반발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요. 됐어요? 뭔가 그거에 뭔가 침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다. When someone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하겠죠. When someone cuts you off on the highway and road rage kicks in.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cut you off 끼어들었어요. 너한테. 그것도 어디서?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잘 봐. 여기서 새로운 절이에요. road rage가 주어야. rage가 빡침이야. 분노. 그래서 이 길바닥 빡침이라는 게 kicks in 발생했어. That's your unconscious mind saying. 그럼 봐봐요. 그것은 너의 무의식적인 마음이다. 말하는. 뭐라고 말하는? 사실 원래 who the fuck are you 이렇게 해야 되죠. Who are you to cut me off? 도대체 네 누군데 나 끼어드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road rage죠. 그러니까. Who the hell are you? 약간 이렇게 하죠. You're reacting to a threat. 너는 지금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의 위협인데요? 뭐에 지금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건데 너의 inherent, 내재한 sense of hierarchy 위계죠. 위계 의식입니다. 너의 내재된 위계 의식에 대한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궁금할 수 있겠죠. 아니 도대체 이게 위계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위계라는 거는 내가 높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길 끼어든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뭔가 나에 대한 도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On the road, 도로 위에서 우리 모두 평등해. We're supposed to play by the same rule.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규칙을 따라서 뭐 해야 돼?
뭐 play란 게 뭐 경기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요거 잘 봐. be supposed는 should야, should. 그지? 우리 모두는 뭐 해야 된다고? play. 뭐 따라야 된다. 그죠? 행동하다라고 합시다. 행동해야 합니다. 뭐에 따라서? 똑같은 룰을 따라서. 뭐뭐를 따라서. 그러면 cutting someone off. 누군가에게 끼어든다라는 것은 이런 규칙을 뭐 하는 거야? 이런 규칙을 뭐 하는 거야? violate. 나왔죠? 기습 질문. 앞에 violate 내가 쓸 때 그 위에 단어 뭐였어요? 보지 마시고. infringe였죠. 이거 어려워요. 이거 고3에서도 가끔씩 그 각주 단어로 주는 단어기도 해요. infringement 같은 단어는 침해죠, 침해.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끼어드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거고, 그리고 implies higher status. 그죠? 쥐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론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요. or 또는 consider 또 다른 사례를 얘기를 할 건가 봐. Consider when you get frustrated.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frustrating이 아니라 frustrated라고 썼어. PP예요. 그럼 네가 좌절한단 말이에요. With your kids, 네 아이한테.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좌절한다는 건 뭐예요? 이 새끼 어떡하지? 그치? 너의 아이한테 약간 실망한 거죠. Disappointed and end an argument. 그리고 논쟁을 끝마쳤어. Because I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Or the office equivalent. 자, 사무실 상황인데 사무실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equivalent 등가물 혹은 등가의 것 똑같은 것이니까 사무실에서 똑같은 상황. Because I'm the boss. 내가 사장이니까. In these moments. 이러한 순간에 you've stopped thinking. 너는 생각하기를 멈춰. 그죠? You've stopped thinking, regressed. 되돌아가다. 그죠? To your biological tendencies. 뭐로? 너의 생물학적인 경향, 성향으로. 어떤 경향, 성향인데? Reaffirming the hierarchy. 너의 위계를 reaffirm. 뭡니까? Reaffirming. 재확인하다. 물론 사실 지금 도로 위의 상황은 내가 무슨 뭐 지위가 더 높다라기보다도 규칙을 지키고 있는데 규칙을 안 지키면 지가 더 높은 행세를 한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셨죠? 정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은 위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본능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본능. 위계라는 건 사실상 본능이다. 그죠? 위계라는 것은 본능이라서. 그래서 이게 위협당했을 때, 이게 위협당하면, 그죠? 위협당하면 이것도 위협을 당했을 때는 당연히 이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능에 따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삐삐 야익 이렇게 하는 게 본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운전하면서 막 그렇게 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만 잘 잡아놓으시고 문제 풀 때 참고하십시오. 37번. 제가 오늘 보니까 딱 40번까지 힘들 것 같고 한 38번, 39번까지인 것 같은데 남은 것들은 제가 토요일에 이번 주부터 보강할 거라서 토요일에 한번 봐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말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합시다. 토요일에 오실 때까지 저희 진도 25년도는 막 뭐 문제 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말에 어차피 자료 드릴 거니까 문제 풀거나 뭐 하려 하지 마시고 지문 회동 정도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변형 문제집이나 교과서 드린 것들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25년도 거는 일단 지금 토요일에 오실 때까지 무조건 회동만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정리랑. 자, once a nail. 네일 가봅시다. 네일은 이 손톱 네일이 아니에요. 못이에요. 못. 못이 hammered in, 망치로 두들겨져서 들어가는 거죠. 박히면. It is friction that holds it in place. 이거 또 나왔죠. 여기 동그라미, 요거 동그라미. 그럼 뭐 보이셔야 돼 이제? 강조구문 보이셔야겠죠. 마찰이 뭐 한다? holds it, 그것을 붙들고 있는다. in place, 제자리에. in place라는 건 제자리에란 뜻이에요. friction, 마찰이라는 것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that arises, 발생하는 힘이다. when 뭐 할 때? two surfaces, 두 표면이 are sliding, 미끄러질 때. 또는 앞에 are 생략되는 거예요. trying to slide, 미끄러지려고 할 때. against each other, 서로의 이때 against를 해석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대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서로에 저항해서. 그럼 원래 저항해서란 뜻이 있어요, 쌤? 물어보시면 아니요. 저항해서란 뜻이 있다라기보다도 약간 여기서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다시 마찰이라는 것은 뭐다? 어떨 때 일어나는 힘인 것이냐? 두 개의 표면이 서로 미끄러지거나 혹은 미끄러지려고 할 때 서로에 저항해서. If you try to pull apart two blocks of wood that have been nailed together.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만약에 네가 pull apart, 떼내려고 해요. 뭐를요? Two blocks of wood. 두 개의 나무 블록을 떼내려고 한다고. That have been nailed together. 잘 봐야 돼. 여기 been 들어간 거 수동이죠. 그러면 내일이 못을 박다니까 못 박히다가 되겠죠. 그러면 함께 못 박혀 있는 그 두 개의 나무 블록을 떼내려고 하면 the wood fibers 뭡니까? 나무 섬유는 grips the shaft of the nail. 단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섬유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 shaft라는 건 축이죠. 그래서 못의 축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무 섬유가 못의 축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생각보다 그냥 심플해서 나중에 요거 정리만 해놓으시면 되고 딥하게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못은 feels a force. 자, 여기서 힘을 느끼다라고 하시면 안 돼. 힘을 받다야. receive예요. 그러니까. 자, 힘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힘이냐? try to rip it apart. rip it apart라는 건 쪼개다예요. 이거 그 웃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쪼개는 거예요. 그것을 쪼개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습니다. 그죠? along its length. 자, 길이대로 언론은 뭐뭐를 따라서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 길이대로 그것을 쪼개려고 하는 힘을 받아요. And we call that force tension. 텐션 긴장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흔히 장력이라고 합니다. 이때 that은 그란 지시 형용사고 우리는 그 힘을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찰 그리고 장력 이런 지금 흔히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는 소재들이 나와 있어요. Your experiment, 너의 여기서는 실험이라기보다도 시도가 되겠죠. trial가 될 거예요. 너의 시도는 can now fail. 뭡니까? 실패할 수 있어. in one of two ways.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실패할 수 있는데 either. 자, 하나는 the nail stretches and splits in half. 보이십니까? 자, 그럼 못이 어떻게 돼요? stretch. 늘어나요. 그죠? splits in half. 그리고 반으로 갈라져요. because 왜냐면 the tension force is too large for the nail. 장력이 못한테 다시 못한테 장력이 너무 커서 또는 the nail comes loose 뭐다 이 못이 comes loose니까 헐거워진다 이게 형용사예요 그죠 헐거워져요 come loose라는 거는 약간 헐거워지다로 보시는 거야 because 왜냐면 the friction force is overcome 뭡니까 그 마찰력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못이 헐거워진다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either A or B를 쓰는데 각각 A, B에 지금 문장에 절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여러분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문장 구조만 보여드리고 마찰력, 장력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빨라요. The force it would take to stretch the nail. 자, 그럼 여기 동사 나왔고 주어가 힘이 되겠죠. 이렇게 괄호로 묶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건데 어디가 불완전한 거야? take 뒤에 목적 없잖아. 그러면 보통 it would take 힘이 든다. 뭐 하는데? stretch the nail. 못을 늘리는데 힘이 든다. 그럼 여기 좀 가주어진 주어예요. 그러면 못을 늘리는 것에 필요한 힘, take는 저기서 뭔가 필요하다 정도로 해석해도 돼. 못을 늘리는데 필요한 힘은 is much larger. 훨씬 더 크다. than 뭐보다? The friction forces on the surface. 표면의 마찰력보다 훨씬 더 크다. So 그래서 we don't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the former. former 전자죠. 우리는 전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자는 얘가 전자겠죠. 못이 늘어나서 반으로 갈라진다. 못이 견디기에 장력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장력이 못이 견디기엔 너무 커. 장력이 뭔가 너무 커서 못이 못 견뎌. 근데 이런 경우는 없죠. 자, 그래서 it's the friction with which we need to concern ourselves. 그래서 concern ourselves. 여기서 중요한 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한 거 살펴보시면 we need to concern ourselves. 우리가 이게 concern oneself는 신경 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건 다시 한번 뭐다? 마찰이다 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은 뭐다? 마찰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마지막 문장에서 보셨을 때 제가 만약에 요거를 대수로 바꾼다고 쳐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It is the friction that we need to concern ourselves. 그러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잖아요, 쌤. 그러니까 that을 쓸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돼요. 이 that을 쓰는 경우는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관계부사의 that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선행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유라는 네 가지의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응용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때 저런 식으로 뭔가 잘못된 거를 응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못이, 자, 정리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건데, 못이 나무에 고정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못이 나무에 고정되는 이유요. 근데 못이 나무에 고정되는 이유가 장력이냐, 장력 때문이냐, 마찰력 때문이냐. 두 가지를 보시면 당연히 마찰력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자, 제자리에 결국에 걔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찰력 때문이다. 마찰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저런 건데, 음, 음, 좋습니다. 내용 딱히 어려운 거고요. 마지막 질문 딱 하나 하고 맞춰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요거 지우는 과정에서 또 시간 한 배를 위해서 미리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토요일에 오실 때까지는 웬만하면 24년 9월에 그 뭡니까? 변형 문제는 저는 웬만하면 지금 얼추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순서 삽입 요약문 그러니까 즉 그 서술형 전까지는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서술형 전까지 쌤 시간이 너무 없어요. 토요일까지 너무 빡빡해요라고 하시면 적어도 순서 삽입까지는 건드려 오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게 가능하시다면 요약까지 하시고요. 기타 유형은 좀 빼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만약에 하시면. 저는 이건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약간 좀 플렉서블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공부가 좀 미진한 것 같다 그러면 변형 문제보다도 지문 보시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문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쌤 근데 만약에 저 지금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럼 뒤에 서술형 건드려 보세요. 서술형 건드려도 돼요. 토요일에 개별적으로 살펴드릴게요. 알겠죠? 자, 마지막 질문 딱 하고 맞춰드릴게요. The traditional bank manager. 자, 조금 스피디하게 가보죠. 1950년대의 은행 지점장은 보통 respected pillar, respected, 존경받는 기둥, 필러는 기둥입니다. 필러 넣죠. 뭐에? 지역사회. 그리고 cautious, 뭐다? 조심스럽고 careful, 굉장히 신중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Probably 아마도 went to bed early, 잠에 일찍 자고 and didn't drink too much, 술도 많이 안 먹는. 이 1950년대 고리타분한 얘기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은 어떻겠어요? But from the 1970s, 1970년대부터 a new kind of banker appeared. 새로운 종류의 은행가가 등장했어. 소리 개치고 플래시 막 화려하고 막 그죠? 막 슈퍼카타고 arrogant 개 거만해. These bankers 이러한 은행가들은 love taking big risks.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걸 좋아했어. They wanted to get rich quick. quick은 quickly라고 안 써도 괜찮아요. 그들은 빠르게 그죠? 빠르게 부유해지고 싶어 했고 그리고 걔네들은 blow their money 뭐 했어? 빠르게 여기도 blow가 동사잖아요. 여기 2번이야. 그럼 1번이 뭐야? 여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빠르게 그들의 돈을 뭐야? 다시 빠르게가 아니죠. 그들의 돈을 펑펑 쓰고 있어. 블로우가 막 날리는 거잖아. 돈을 막 빠르게 쓰고 싶어 했다고. 어디다가 fast cars and expensive champagne. 그죠? 비싼 차, 샴페인. They made their money through what's called speculation. 그들은 돈을 벌었어. 어떻게 돈 벌었어? 이거를 통해서. through가 전 쓰니까 뒤에 명사 들어가잖아요. 자, 생각해봐. 콜은 오형식이야. 목적격 보어 나왔어. 그러면 추측이잖아, speculation이. 그치? 원래 speculate 하면 추측하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투기야, 투기. 투기가 뭐야? 내가 고위직에 있으니까 보이니까 거기를 픽해가지고 거기다 돈 넣는 거잖아요. normally 보통 people buy things. 사람들은 물건을 사요. 왜요? They want to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하고 싶어서. such as 예를 들면 wheat to make bread. 빵을 만들기 위한 밀. 이거 투부정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야. 다시 투부정사 여기서 형용사로서 명사 꾸며주는 거야. And petrol to run the car.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뭡니까? 휘발유.
페트롤리움의 약자죠. 페트롤은 약간 refrigerator의 약자인 fridge 같은 거예요. But when people speculate, 근데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 they buy things. 그들은 물건을 사죠.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they have no interest,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뭐에? In using them.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They might buy a load of wheat. 그들은 많은 양의, 그죠? A load of은 a lot of, 그러니까 많은 양의 밀을 사요. Simply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they think that 그들이 대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its price is going to rise. 걔네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When 뭐 할 때? When a drought 가뭄이 is predicted 예측될 때 in wheat growing areas 어디서? 이렇게 밀 재배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If their guess is right, 그들의 추측이 맞다면 they later sell the wheat for a profit. 그들은 나중에 밀을 팔겠죠. 이런 새끼들이 은행장이라고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만약 이 글의 주제가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핵심은 은행장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은행장.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일치적으로 뭐 주제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 은행장은 1970년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1970년대 이후 은행장들은 가장 뒤에 핵심 단어가 뭔 것 같으세요, 님들아?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하나만 딱 골라보세요. 1970년대 이후의 은행장들 speculation 투기죠, 투기. speculation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저는 지금 이게 명사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건 자꾸 품사를 바꿔보려고 하는 건 님들이 좀 영작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요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혹시 뭘까요, 님들아? 신중함? 뭔가 신중한? 아까 cautious라는 단어 나왔었죠. 본문에 나와 있었던 단어 cautious였잖아요. 그죠? 요거의 명사는 caution이에요. 신중함. 조심, 주의 이런 거잖아요. 혹은 단어 좀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prudent. 신중한 형용사입니다. prudence. 신중함. 이거 왜 얘기하냐면 막 without 같은 거 나올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without 같은 거. 신중함 없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해 가셨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했고요, 오늘. 많이 한 만큼 복습 좀 잘해 주십시오. 알겠죠?